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저희 오늘은 비철금속 재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구리에 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내려와 보시면 구리의 성질부터 나타나 있죠. 네, 옆에 별 두 개입니다. 중요한 얘기했죠. 구리의 성질 보시면 비자성체, 그리고 은 다음으로 열전도와 전기전도도가 높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더라. 자, 열전도와 전기전도도가 높다라는 거는 열이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원래 담적색의 금속인데요, 공기와 접촉하면서 이제 암적색으로 변화하는, 비교적 좀 더 어두워진다, 색깔이 어두워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화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연성과 가공성이 좋아서 판재, 봉재, 선재, 파이프 이런 것들로 많이 가공을 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연성, 저희 전성과 연성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으로 물에는 거의 산화되지 않고, 비교적 내식성이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물에는 산화되지 않는데 철보다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소금물에는 굉장히 빨리 부식이 돼요. 그리고 염산에는 서서히 용해됩니다. 근데 여기서 소금물에 굉장히 빨리 부식되더라, 이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어요.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 저희 뒷부분에서 구리의 합금 얘기할 때 이 소금물에 빨리 부식되는 거를 개선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부분 이제 포커스 맞춰볼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 보실까요? 자, 구리의 성질 비중 8.96이네요. 물보다 같은 부피일 때 8.96배 무겁더라. 용융점 1083도입니다. 네, 철은 한 1500도 정도 되니까 많이 낮은 편이죠. 전기 및 열전도율이 높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전연성이 좋고 가공성이 좋더라. 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다음 중 구리의 성질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구리의 성질이 아닌 것은, 혹은 구리의 성질로 옳은 것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살짝 내려와 보시면은 황동 등장하죠. 네, 황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동이 구리와 아연의 합금입니다. 자,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데 이거를 저희가 노쇠라고도 많이 부르죠. 아연이 한 30% 내외인 것, 그리고 40% 내외인 것, 이것이 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7-3 황동 혹은 6-4 황동이라고 많이 부르죠. 얘네가 대표적인 이유는요, 아연이 한 30% 정도일 때 연신율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40에서 50% 정도일 때 인장 강도가 최대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연신율을 좀 더 비중을 높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인장 강도를 좀 더 비중을 높게 갈 것이냐, 이 둘 중에 내가 필요한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보시면은 구리의 종류 및 제조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죠. 다음으로 황동의 종류와 용도입니다.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7-3 황동 그리고 6-4 황동이 일단 대표적인데요. 하나씩 먼저 한번 보시죠. 7-3 구리 70에 아연 30인 합금. 어떤 황동의 대표라고 되어 있나요? 가공용 황동의 대표라고 되어 있죠. 예, 가공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7-3이다 보니까 연신율이 크고 냉간 가공성이 좋아서 판, 막대, 관선 이런 것들로 제작해가지고 널리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냉간 가공성이 좋다는 거는 치수가 정밀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부품으로 많이 쓰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 때 쓰더라, 뭐 전구 소켓을 만들고 계기 부품 만들고 장식품 만들고 탄피 만들고, 이거를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한두 개 정도 알고 계시면 충분해요. 저희가 물어볼 때 얘가 뭐 가공성이 뛰어나냐, 아니면 뭐 그게 아니냐, 연신율이 뛰어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대다수기 때문에 밑에 용도까지 완벽하게 다 아시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6-4 나오죠. 6-4는 구리가 60, 아연이 40입니다. 7-3 황동에 비해서 전연성은 좀 떨어져요. 근데 인장 강도가 높죠. 그래서 얘는 강도가 높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40에서 50% 정도일 때 인장 강도가 최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중요한 부분, 이름이 문즈 메탈이라고도 불러요. 다음 중 6-4 황동을 표현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1번 뭐, 2번 뭐, 3번 문즈 메탈, 4번 뭐. 정답은 3번인 거죠.
자, 그렇게 고를 수 있게 문지메탈이라고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아연이 40% 내외인 것, 그리고 강도를 요하는 기계 구조용으로 사용된다 라고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7-3과 6-4 아까 말씀드렸던 거 두 개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톤백이 있어요. 이 톤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톤백에 대한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7-3이나 6-4보다 훨씬 더 적은 아연을 첨가하고 있어요. 자, 5에서 20%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저아연 합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총칭해서 그냥 톤백이라고 불러버립니다. 톤백에 들어가는 아연의 범위,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아연이 이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황동이냐, 정답 톤백,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전연성이 상당히 좋고요. 색깔이 금색에 가깝더라 라고 하시면 되겠죠. 저희 그리고서 내려와 보겠습니다. 특수황동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지금 어차피 얘기했던 게 구리에다가 아연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아연을 많이 넣냐 적게 넣냐, 아니면은 비교적 뭐 중간 정도 되는 아연을 넣냐, 뭐 톤백-4, 뭐 7-3, 자 이렇게만 봤었죠. 근데 여기에는 아연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보시면 납을 넣기도 하고, 주석, 알루미늄, 니켈, 고강도라고 해서 뭐 철, 망간, 니켈 뭐 이런 걸 넣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황동에다가 어떤 원소를 넣는지, 들어가는 원소의 비율과 뭐 어떤 것들을 넣는지, 그리고 플러스 걔네를 넣었을 때 어떤 특징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만큼의 원소를 넣어서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의 명칭을 뭐라고 불러주는지, 네, 요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완벽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납황동 먼저 봐볼게요. 납황동이니까 황동에다가 납 넣은 거겠죠? 어느 정도? 0.6에서 4% 정도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진 않았네요. 자, 이걸 첨가해서 절삭성을 좋게 한 황동이더라. 절삭성을 좋게 한 거 저희 강 볼 때도 있었죠. 쾌삭강이라고. 쾌삭강처럼 황동에서도 절삭성이 좋아지길 바라는 어떤 황동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저희가 쾌삭강처럼 납을 집어넣어서 절삭성을 좋게 해주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하면은 쾌삭황동 혹은 하드브레스라고 불러주는데, 특히 이거는 시계용 기어, 시계에 들어가는 굉장히 조그만 기어, 이런 거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공을 해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주조 같은 걸로 찍게 되면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 거의 형상조차 제대로 갖춰지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용융된 금속이 그 틀에 들어가기조차 좀 어려울 테니까요. 자, 그래서 굉장히 작은 톱니바퀴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가공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미세하게 가공하려면은 가공이 좀 잘 돼야겠죠. 네, 그래서 절삭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납이 들어간 황동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주석 들어간 황동이 있어요. 원래 저희 구리에다가 주석 SN 넣으면은 바로 밑에 나오는데 청동이 돼요. 푸른 색깔을 띠는 동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청동이 되기 전에 우선 구리에다가 아연을 많이 넣어주고요. 1% 정도의 주석을 첨가해서 뭔가를 발한 겁니다. 위에서 납을 넣을 때는 절삭성이 좋았죠? 네, 여기에서 주석을 넣어주면 내식성이 개선이 돼요. 어떤 내식성이 개선되냐? 특히 염수, 소금물에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소금물에 약한 게 구리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었는데, 주석을 넣어주니까 염수에서 얘가 부식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7-3 황동, 6-4 황동 있었죠? 둘 다 1% 정도씩 주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해수성이 우수해지는 거죠. 자, 네이벌 황동 특히 한번 봐볼까요? 네이벌, 자, 저희 네이비, 저희가 해변 같은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해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저희가 좀 더 떠올려 보시면 선박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런 선박용 부품 이런 거 만들 때 주로 씁니다. 선박이라는 거는 보통 바다에 띄워야 되니까, 바다는 또 이제 염수고요. 염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염수에 약하면 안 됩니다. 황동이 기계적 특성이 뛰어나서 쓰고 싶은데 염수에 약해가지고 못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석을 좀 넣었더니 쉽게 개선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원소를 얼마만큼 집어넣는지, 7-3에 1%, 6-4에 1%, 7-3에 넣었을 때는 애드미럴티, 6-4에 넣었을 때는 네이벌이 되더라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둘 다 이제 내해수성,
염수에 약했던 성질을 개선하는 게 이제 큰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알루미늄 황동입니다. 알루미늄 황동은요 7-3에다가 알루미늄 넣어주는 거예요. 2%만큼. 자, 이렇게 하면 강도도 증가되고 경도도 증가되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식성이 뛰어나집니다. 바닷물에 부식이 잘 되지 않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특성이고요. 거기에 이제 얘는 이름 알브락이라고 하는 거죠. 알루미늄 넣으면은 알브락, 알루미늄이니까 알브락. 네, 이렇게 매칭해서 외우면 좀 더 쉽겠죠. 위에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에드미럴티, 네이벌, 알브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시면 니켈 황동 나오죠. 자, 니켈 황동은 황동에다가 10에서 20% 정도 니켈을 첨가해 준 거예요. 니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자, 니켈을 많이 넣어주면 은과 색깔이 많이 비슷해지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장식용으로 쓰거나 악기, 식기, 은 대용품 이런 걸로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내식성이 굉장히 뛰어나져서 우리가 식기 같은 거를 쓰더라도, 식기 예를 들어서 양은 냄비 있죠. 양은 냄비에 라면 끓이면 맛있잖아요. 근데 라면이 굉장히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걔가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식성이 굉장히 뛰어나지기 때문에 식기에도 쓰고 화학 재료 이런 거에도 쓰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 양은이죠. 네, 저희 양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이제 고강도 황동입니다. 황동이 좋아서 쓰고 있는데 강도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도를 좀 더 높여줄 수 있을까라고 연구하다 보니까 철, 망간, 니켈 얘네를 넣었을 때 내식성도 챙기고 강도가 크게 증가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넣어줬을 때 철, 망간, 니켈 넣어줬을 때 내식성 그리고 강도가 크게 증가되는데 이거를 고강도 황동이라 한다 라고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델타메탈, 델타메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보기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 망간이나 니켈 이런 것까지 넣진 않고 황동에다가 철만 조금 넣어줬더니 그랬더니 다른 황동에 비해서 내식성과 강도가 적당히 증가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이렇게 증가하는데 똑같이 철에다가 망간, 니켈까지 왜 넣어주냐? 성질이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되니까 넣어주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황동의 결함 해가지고 3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나머지 자연균열 그리고 응력부식 균열 얘네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자, 얘네는 읽어보시고 특히 고온 탈하연 현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고온에서 증발에 의해 황동 표면으로부터 아연이 빠져나가더라. 아연이 빠져나가니까 탈아연이라고 하는 거고요. 언제? 온도가 높을 때. 그래서 고온 탈아연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에서 증발에 의해 황동 표면으로부터 아연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거에 대한 방지법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방지법, 황동 표면에 산화물 피막을 형성해서 아예 밖으로 공기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황동을 거치고 청동까지 왔습니다. 청동은 구리에다가 주석 넣어준 거예요. 네, 아까 구리에다가 주석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죠? 황동 중에 네, 에드미럴티 황동 그리고 네이벌 황동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석을 넣어주면은 아연 대신에 주석을 넣어주면 청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넓게 보면은 황동이 아닌 구리합금은 전부 다 청동이라고 한다 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구리에다가 주석 넣어준 합금이 청동이 되는 거예요. 자, 청동 같은 경우에는 주석을 4에서 5% 정도 넣었을 때 연신율이 최대가 되고요. 근데 연신율 때문에 주석을 막 넣다 보면은 취성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취성이 급격히 증가하니까 이거를 경계하고 적당히 넣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강도가 비교적 더 크고요. 내마멸성이 좋아요. 자, 마멸성 등장했죠. 네, 황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마찰에 의해서 마멸이 일어나는 게 적다. 그리고 주조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주조용 합금으로 많이 쓰더라. 네, 주조성이라 하면은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녹는 온도라든지 점성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희 주조 가공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뛰어나서 주조용 합금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치수가 정밀할 필요까지는 없는 장비, 투구 같은 것들 있죠. 네, 이런 거를 주조로 찍어낼 때 주로 많이 씁니다. 네, 황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악기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반짝반짝 하다 보니까 얘가 장식용 그리고 악기 이런 것들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내식성도 합금으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뛰어나시니까요. 네, 이렇게 차이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연을 넣어주면 황동, 주석을 넣어주면 청동이더라. 자, 이제 청동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포금이라는 게 있고요. 영어로 건메탈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거 포 만들거나 총 만들 때 쓰는 그런 금속이에요. 자, 8에서 12% 정도의 주석에다가 아연을 조금 넣어준 겁니다. 얘도 즉 아까 봤던 것처럼 특수 청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 청동에서 뭔가 새로운 금속 재료 같은 금속 성분 이런 것들을 넣어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애드미럴티 포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애드미럴티, 아까 애드미럴티 황동 있었죠? 그것처럼 내해수성이 좋고요. 수압이나 증기압, 이렇게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베어링용 청동입니다. 네, 베어링용 청동은요, 베어링이 이제 굉장히 고속 회전을 많이 하잖아요. 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서 마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조금 아까 봤었죠. 아까 황동에서는 보지 못했던 단어 내마멸성. 네, 청동은 마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몇만 회, 몇십만 회 그 이상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마멸성이 뛰어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납을 넣어준 경우에 주조성도 뛰어나고 내마멸성도 뛰어나다 보니까 베어링 같은 거 만들 때 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대신 이제 좀 더 정밀한 치수를 맞출 때는 주조로 만들 수는 없겠죠. 자, 쭉 읽어보면 납 함유로 연성은 떨어지지만 윤활성 그리고 경도가 높고요. 내마멸성이 굉장히 뛰어나더라. 자, 결국 이렇게 마찰이 일어났을 때 마멸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경도가 뛰어나줘야 됩니다. 경도가 낮은데 내마멸성이 뛰어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것을 저희가 켈밋, 여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 켈밋이라는 것도 있더라. 이 켈밋이라는 이름이 보기로 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납을 23에서 42%만큼 굉장히 많이 넣어준 청동입니다. 자, 켈밋 고속 회전용 베어링으로 항공기나 자동차 등에 많이 쓰더라. 납을 굉장히 넣어줘서 경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내마멸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회전이 훨씬 더 빠르더라도 베어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이 켈밋이다. 다음으로 이제 특수 청동의 종류와 용도입니다. 사실상 위에서 봤던 포금이나 베어링용 청동 이런 것도 특수 청동이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밖의 것들 추가로 보면 인, 니켈, 알루미늄, 베릴륨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겁니다. 얘도 앞에서 황동 공부할 때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떤 것들을 넣어주는지, 어떤 원소, 그리고 그것이 들어갔을 때 어떤 특성을 갖는지, 그리고 이런 원소를 넣고 이런 특성을 갖는 것의 명칭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는지, 이름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인청동, 청동에다 인 넣어준 거예요. 탈산제로 1% 정도. 자, 인을 넣어줌으로써 유동성이 좋아지고, 저희 앞서서 강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인을 넣으면 유동성이 좋아지더라. 합금의 경도와 강도가 증가되더라. 내마멸성과 탄성이 향상되고, 그렇다 보니까 탄성이 좋아서 스프링 재료로 쓰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부분, 인을 넣었으니 유동성이 좋아진다 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경도와 강도가 증가가 되더라. 경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내마멸성도 뛰어나질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니켈 청동입니다. 니켈 청동 보시면은 니켈을 0.84에서 10%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효경화 현상에 의해 고온 강도가 높고 내식성과 내마멸성이 비교적 양호하더라 라고 하는데요. 시효경화가 뭐냐면 내가 뭔가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추가적으로 가공하지 않고 바깥에 그냥 둬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경화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화된다 해서 시효경화라고 해주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항공기 기관용 부품, 선박용 기관, 주요기계 부품 이런 데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청동입니다. 8에서 12% 정도의 알루미늄을 첨가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넣으면은 저희 내식성이나 내열성 이런 거 좋아지는 거 이미지화 이미 되어 있죠. 내마멸성, 내피로성 이런 것들도 좋은데 뭐보다 구리 합금보다 다른 구리 합금에 비해서 알루미늄 넣어줬더니 더 좋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베릴륨 청동입니다. 베릴륨 청동 중요합니다. 베릴륨을 청동에다가 2에서 3% 정도 넣어주는 거예요. 베릴륨 넣어주는 거 좀 특이하죠? 네, 시효경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효경화가 굉장히 뚜렷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도가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구리 합금 중에서 강도와 경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피로한도, 내식성, 내열성, 전반적인 기계적인 특성, 기계적 성질 있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고급 스프링, 고급 베어링 이런 거 만들 때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국 베릴륨 저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넣지 않는 거잖아요. 잘 넣지 않는데 얘를 넣어줬다 그러면 그만큼 더 뛰어난 성질을 바라고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청동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스프링 그리고 내마멸성이 뛰어나니까 베어링 이런 데 써주고 있죠. 베릴륨 청동 같은 경우에는 얘네 중에서도 더 고급인 친구를 만들 때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개념 잡기 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6-4 황동의 철을 1에서 2% 정도 첨가함으로써 강도와 내식성이 향상되어 광산기계, 선박용기계, 화학기계 등에 사용되는 특수 황동은 무엇이냐? 자, 철 넣는 거 두 가지 있었죠. 고강도 그리고 델타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고강도 황동 같은 경우에는 철도 들어가는데 망간, 니켈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철만 들어가서 고강도 황동은 아니겠죠. 그럼 델타 황동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번 보기 한번 봐볼까요? 자, 쾌상 메탈 아니죠. 네이벌 황동 아니고 에드미럴티 황동도 아닙니다. 고강도 황동이 없네요, 보기에. 그럼 정답은 2번 델타 메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까지는 강, 철 이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비철 금속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전반적으로 똑같아요. 어떤 원소를 더 집어넣을 건지 그리고 원래는 얘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그러면은 뭘 집어넣는데 얘는 어떤 성질을 추가로 갖게 되는지 그럼으로써 만들어진 그 재료를 우리가 뭐라고 명칭을 붙여줄 건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